안녕하세요. 엔준모 엔터잡에 대해서 콘텐츠로 인사드리고 있는 이상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현지 일본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RBW 일본 지사 매니지먼트 직무로 근무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저희 엔준모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BW 일본 지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엔터는 이제 5년차 그리고 RBW는 이제 곧 1년차가 되는 변지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BW 일본 지사에서 매니지먼트 근무하고 있는 요시자키 시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엔터는 이제 5년차, RBW 일본 지사는 이제 1년 정도 되어간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업계 업무하셨는지도 조금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은 이제 RBW라는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에 일본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의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본사가 일본에 지사를 두지 않는 회사에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일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두 분과 K-팝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5개 정도를 좀 선정을 해봤고,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한류입니다. 뭐 앨범 판매량과 같은 뭔가 객관적인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10년간 이제 일본 안에서의 그런 한류의 인기 흐름을 뭐 기여했었던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コロナ禍で本当にステイホームで時間ができた時に一気に韓流のブームが日本で始ま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20もそうですし、初めて韓国ドラマに触れた方々が愛の不時着とかイテウォンクラスを見て、どんどんネットフリックスで次々に韓流ドラマにハマって、コロナが終わったら韓国に遊びに行きたいとか、そこで K-POP に初めて触れたりというきっかけを生んだのがこのコロナ禍に流行った20とかこういったドラマ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네, 이제 딱 지금부터 10년 전이라고 하면 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소녀시대와 카라가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하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블랭크가 있었던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처음에 돔을 채웠다고 해서 한류의 문화에 뭐 기여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일본의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리는 시노쿠보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갔을 때 저는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가 어느 그룹의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꽤 자주 하는 편인데, 이 5, 6년간은 적어도 딱 시노쿠보에 갔을 때 방탄소년단밖에 안 들리고 방탄소년단밖에 안 보이고 하는 게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안에서 이제 일본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BTS의 노래는 어떤 곡이 좀 인기가 제일 많나요? 그냥 항상 어딜 가든 들리는 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한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돌 문화의 차이라는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 문화는 일본에 비해서 조금 이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점도 이제 함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そうですね。韓国アイドルはすごくこう比べてみるととっても努力をするアイドルが多いと思います。日本のジャニーズとか AKB とかそういった坂道系のアイドルと比べてすごく努力をしてる姿をコンテンツとしてこう YouTube に合わせて出したり、そういった姿にすごく励まされるなって思います。あとはトレカ、ポカの文化とか V ライブとか、あとそういったこうファンと一緒に交流するような場面が多いので、ジャニーズとかではトレカがないですし、こう私生活もたくさん見せてくれる韓国アイドルの方がこう身近に感じられて好感度が高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또 이제 K-pop 아티스트 분들이 그 팬들과의 소통, 이제 인터액션을 위해서 그런 이제 자체 컨텐츠라고 많이 불리는데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 J-pop 아티스트 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브이라이브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인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차이라고 본다면 저작권이라거나 아니면 초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일본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상 올려다보고 손이 안 닿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또 있어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아이돌이란 건 만나러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자니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야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시작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음원을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류 아이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K-pop 아티스트의 활동 방식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장점들을 흡수해서 뭔가 발전해 나가는 방식들이 전체적인 음악 시장의 파이를 긍정적으로 키우고 있다. 疑問に思いました。すごく羨ましいなと思いました。ファンとして写真とか映像を残しておけるのはいいですし、誰かが撮ったそういったファン目線の映像を見るのも楽しいので、12月のミレの公演の時に映像を撮っていい時間を設けたんですけど、そうしたらすごく日本のファンが喜んで、こういった文化が日本でも広まってほしいっていう声を SNS でたくさん見たので、今後もこういったことが日本でも広まっていったらもっといろいろな文化が盛り上がるのかなと思います。 또 새로운 장점들을 차용해서 또 실행을 하신 거네요, 두 분께서.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는 현지 아이돌 영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데뷔에 이제 성공을 하고 이후 이제 르세라핌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쿠라님. 아마 제일 대표적으로 일본 현지 출신 아이돌 분이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된 사례로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로켓펀치 멤버 중에서도 타카시 주리님, 하이브에서는 이제 히야키자카 48 출신의 히라테 유리나를 영입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이제 아티스트 분이 한국의 기획사로 소속을 옮겨서 이렇게 활동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전에는 연습생으로 일본인 예비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서 데뷔한 사례는 뭐 트와이스부터 해서 워낙에 많이 있지만, 일본 안에서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아티스트를 한국에서 이제 소속을 바꿔서 활동하는 사례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日本のファンもすごく韓国のアイドル文化とか音楽の、K-POP のレベルが高い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日本で見ていたこの宮脇さくらの姿を韓国バージョンで見たいという気持ちが、期待がすごく多かったので、移籍前からすごく話題になっていました。実際に、ルセラフィムに入ってからも、比較メイクとか髪の毛とかの違いとか、いろんなスタイルの違いの比較の動画が出たり記事が出たりして、いろんな姿の宮脇さくらとか、見れて嬉しいという気持ちが反応が多かったので、すごくポジティブに日本のファンも捉えていると思います。今後出る平手さんもすごく楽しみという期待の声が多いです。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일본 시장에 있으면서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게 말하면 이제 아티스트를 지키는 그런 부분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이제 해외로 더 못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이 이제 너무 세계적으로 특히 BTS라든가 뭐 트와이스라든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아티스트한테는 가까이 있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지 아이돌이 영입되는 뭐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두 분께 조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지화 관련된 부분들 좀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멤버 전원이 이제 일본인으로 구성된 JYP와 소니뮤직 저팬이 같이 제작한 니쥬 같은 그룹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에서 K-pop 스타일의 그룹이 프로듀싱돼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프로듀스 101이라는 콘텐츠가 일본 현지화에 맞게 제작이 돼서 이제 우승팀으로 이제 데뷔를 한 JO1 같은 가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니쥬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에 이제 돔 콘서트를 뭐 진행하기도 한다든지 굉장히 신드롬급 인기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K-팝과 J-팝 어느 영역에 더 가까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K-팝을 기획 제작하는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뭐 K-팝 스타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인 멤버로만 이제 또 구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J-팝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뭐 이런 현지화된 제작 같은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일본 현지에서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逆輸入というか、日本人が韓国で、教育をされたり、韓国の方が作ったコンセプトで、レベルを上げて日本で展開していくっていうスタイルが今後もっと主流になっていくのかなと思います。NiziUはすごく日本ではドーム公演を先ほどおっしゃったようにしたり、いろいろな人気があるんですけど、韓国ではあまりこう街中では広告を見かけなかったりするのがちょっと不思議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なので韓国の方がファンが求めるこうアイドル像と日本の方が求めるアイドル像にはちょっと違いがあるので、全く同じ戦略で同じぐらい売れ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JO1 は、昨日街を歩いていたらセール広告があって、韓国でも人気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驚きました。 제가 듣기로는 니쥬도 올해 한국어 앨범을 낸다 그래요. 또 뭐 영어 앨범을 만약에 또 내게 되면은 또 이제 북미 쪽이나 그런 쪽에서의 인지도 이런 것들도 점차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소니뮤직 같은 데가 전 세계에다 또 지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K-팝이냐 J-팝이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팀은 J-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K-팝을 뭐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활동하는 그 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일본어로 일본인이 활동을 하는 거는 K-팝의 스타일을 따랐을 뿐인 J-팝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활동을 하면 그거는 K-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누구도 딱 부러지는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한데, 서로 간의 장점들을 차용해서 저는 그런 면에선 니쥬가 굉장히 영리한 컨셉과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제 차세대라는 키워드를 좀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브 이제 저팬에서 나온 이제 N팀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니쥬도 나왔지만 그런 이제 사전 콘텐츠 할 때 이제 그 박진영 PD님이 직접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를 했는데, 따뜻하게 뭔가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화제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니쥬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 N팀도 데뷔를 할 때 뭐 이제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였던 뭐 피동님이라든지 뭐 방시혁 이장님까지 같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콘텐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약간 사전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들 중에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좋은, 지금 이미 인기 있는 사람들 말고 약간 주목하고 있는 팀 계시면 뭐 한두 분 정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퍼플키스 퍼플키스, 네. ミレソニョン 네, 미래소년, 네. すごくこれから日本での活動、日本人ものメンバーもいらっしゃるので、人気が出てほしいなとすごく思っています。でも個人的にNチームはアイランドの頃から応援していたメンバーもやっとデビューできて嬉しいので応援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네. N팀 뮤비 봤는데 되게 미디움 템포의 곡으로 좀 데뷔를 한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의외의 곡으로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살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팀을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약간 좀 그 청량한 분위기에 네. 그런 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소녀시대 카라부터 시작을 해서 방탄소년단, 그럼 최근에는 세븐틴, 정말 미래소년은 거기에 딱 맞다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고요. 네. 베리베리. 베리베리. 아, 또 네. 네. 이제 꽤나 연차는 있지만 네. 맑고 밝고 그런 에너지가 이제 일본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주목하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또 K-팝과 한류 키워드에 대해서 5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일본 현지에서 K-팝이 어떻게 인기가 있고 뭐 어떤 이제 트렌드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또 소중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